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식 강연은 김민석입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에 모의고사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나왔을까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 공시법은 좀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어렵게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점수 지난달 너무 좀 곤란하게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약간 좀 보기 좀 수월하게, 물론 그래도 이게 개인 차이에 따라 가지고 어렵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등기법 같은 경우는 한 두세 개 정도는 좀 어려웠어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볼만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제 지번 관련 문제인데요. 지정확정 측량 실시 시행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1번. 지정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 세로 부여할 경우에는 종전 지번 중 본번. 이게 핵심이죠.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다. 맞고 2번. 자, 지정확정 측량을 실시한 즉 종전의 지번과 지정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그 지번은 제외한다. 약간 이 말은 어려운데 사업지역에 포함된 지번과 사업지역에 제외된 그 필지 지번이 본본이 같을 때 그 본본은 본본이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3번. 그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즉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 자, 이거 걸쳐있는 지번도 제외합니다. 제외하는 게 이거 제외 이거 제외 두 개거든요. 그 다음에 맞고 4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많을 때다라고 했는데 이건 적을 때죠. 적을 때. 밑에 나와요. 5번에 적을 때.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후에 필지별로 본본을 부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X죠. X. 이게 그 만들어 놓은 필지 수하고 종전에 있던 본본 숫자를 비교했을 때 본본이 지금 모자라야 되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을 때 블록 단위 이렇게. 4번 정답이네요. 5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붙인다 해서 본번으로 차례대로 붙여줍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 마지막 게 인떨려 방식이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은 4번이고 다음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번에 이제 개정된 지목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지적 법령상 잡종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잡종지에 해당하는 거 1번. 자,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이랬어요. 이게 야영장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위락, 휴양 나오고 이게 넣으면 유원지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X입니다. 기억번 X. 1번 제끼고 니은번.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요번에 들어간 거잖아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러니까 니은이 해당해요. 그럼 니은 들어간 거 찾아보니까 2번. 이거 바로 답 나왔네요. 2번이. 두 개 읽고 답이 나왔어요. 지문 배열을 조금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이게 이번에 주유소용지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면서 이제 종전에 이제 석유 제품 이런 것만 주유소용지가 아니고 이제 요거 판매하는 것도 주유소용지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디귿번은 주유소용지다. 다음 폐차장. 이거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물들. 이거 이제 잡종지고요. 공항시설하고 항만시설 이런 거. 공항시설과 항만시설 부지 이것도 잡종지에 들어가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이것은 도로죠. 이건 도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X. 정답은 이미 2번 무난하게 골랐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니까 자,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 골라라 했거든. 옳은 것. 1번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 중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상 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정한다. 이때 중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소유권의 범위에 따라 경계를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런데 2번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럼 하단부가 돼야 됩니다. 언덕 같은 거니까 하단부고
다음에 3번에 절토됐다라고 했으니까 상단부가 나와야 돼요.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 다음에 자,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합니다. 라면은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그래서 5번은 자, 제방을 쌌다라고 했을 때 그 제방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죠. 바깥쪽 어깨 부분. 뭐 정말 무난하게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의전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건 뭐냐 이랬어요. 여러분 공의전명부라면 소유자가 이제 2명 이상인 땅 이런 땅에 만들어지는 장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번 다 들어가죠. 지번이 안 들어가는 지적공부는 없어요. 토지 등급 이게 뭐지? 일단 패스해보고 다음에 소유권 지분 이런 지분 암기할 때 지대공 하고 여기잖아요. 지대공 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와 공의전명부에 나온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 소유자와 관련된다는 소대장 이렇게 오잖아요. 소대장 그럼 소유자는 대장에 나온다. 그 대장이 4개가 있으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거기에 등록상 해당한다. 그 다음에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는 고장도 없다라는 말로 나오잖아요.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만 없어요. 그럼 도면에만 없으니까 공의전명부 이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토지 등급 이게 몇 등급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옛날에 세금 부과할 때 이걸로 부과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남아있긴 해도 기록은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이제 과세 기준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는데 이거 자,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와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지 않고 틀린 거죠. 틀린 거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1번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 설치하고 그곳의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세요. 맞습니다. 지적소고 설치하는 것은 소관청이고 다음에 자,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할 경우에 전산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시장구수청장 그걸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라. 그래서 1번은 종이로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2번은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말하는 것인데 1번의 지적소고에 대응하는 말이 2번의 지적정보관리체계고 1번에 소관청만 가지고 있는데 2번에서는 시도지사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관청이 이렇게 했죠. 맞습니다. 다음 3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 관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구수청장에게 신청한다. 틀렸죠. 이게 빠져야 되죠. 빠져야 되고 여기가 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죠. 읍면동장. 사실 우리가 대장을 또는 도면을 떼고 싶다. 그럴 때 어디 가서 떼면 됩니까? 그 말이에요. 아무 데나 가면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한 아무 데라는 게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를 말하는 것이지 시청, 도청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3번 이게 정답이네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자, 소관청 영구히 보존합니다. 여러분 그 종합공부 관련돼서 출제할 때는요. 장관 시도지사가 안 나와요. 이것은 소관청이 관리하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종합공부 쪽에서 만약에 장관 시도지사가 나오면 그 문장 무조건 틀린 거예요. 다음에 자, 이제 5번 지문 가보면 자, 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는 각각 등록상 관련 기관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등록상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이 그 장에게 통지해서 요청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틀리게 내고 싶을 때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그러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관청이 장에게 고쳐주세요 라고 통지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했습니다. 토지동 신청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라. 자,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는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맞죠? 맞습니다. 원칙이고 2번 공공사업 자,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직, 종교용지. 이거.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대의하여 신청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공공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지목을 공공사업용 지목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 국어, 유지까지는 공공사업이 맞는데 종교용지 이게 공공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공사업 그럼 당연히 공공사업 지목 맞게 쓰겠지만은 이거 지금 다른 걸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용지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요게 3번 국가가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 장이 국가를 대의해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장 또는 지자체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장들이 한다. 이렇게. 3번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4번으로 가보시면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다가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개발사업하고 나온 거 있잖아요.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거 나올 때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고 소유권자는 신청하지 못한다. 이렇게 씁니다. 5번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직권으로 증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신청을 원래 이제 소유자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유자가 안 해버렸다. 그랬을 때 직권을 하게 되는데 누가 직권을 하냐 그 말이잖아요. 소관청이 직권을 한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지문들은 무난한데 이게 그 아까 2번 지문이었나요? 2번 지문 이게 조금 어려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종교용지를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을 고르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번. 자, 등록 전환. 이거 이제 개정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개정상이 있으니까. 설명으로 옳지 않은 틀린 거 골라라. 자,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반드시 임야도 쪽에서 지적도로 가야지 그 반대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2번. 자,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소관청에다가 신청해야 된다. 이거 왜 60일이냐? 네 글자니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지목 변경. 네 글자잖아요. 이것들은 60일 내로 신청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자, 임야 대장의 면적과 동일한 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초과할 경우에는 임야 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대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맞는 거죠. 직권 정정.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냐? 될 면적. 초과일 때는 직권 정정. 이렇게. 맞네요. 셋 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가는데 4번. 산지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 지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제를 할 수 있다. 요래 이게 지금 개정됐단 말이에요. 개정된 사항 중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지목 변경과 관계없이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등록 전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법 개정되면서 이게 핵심이었어요. 지목 변경과 관계없이 등록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죠. 5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전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 그때는 지목 변경 없더라도 등록 전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은 이번에 이제 개정법에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전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 그때 등록 전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이제 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병. 분할과 합병에 대한 설명인데, 자, 옳지 않은 거. 이때 분할도 이제 개정된 게 있으니까 내기가 좋죠. 분할이란 1필지를 2필지 상을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의무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일 때. 자, 이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일 때, 그때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후. 그러니까 이게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돼 있을 때는 이제 분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을 해라. 아예 법에다 규정을 해놨어요.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후입니다. 만약에 틀리게 내고 싶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 전에 이렇게 쓰겠지. 그럼 틀린 거예요. 이후에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 법에 있긴 했는데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뭐 집안이 연속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왔었다가 이번에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연접하지 않을 경우에 합병할 수는 없다. 즉 땅이 붙어 있어야 합병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5번. 합병하는 토지 소유자와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공유 지분, 그러니까 공유일 때는 지분까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독 소유할지라도 주소까지 같아야 합병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정답은 4번이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축척 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인데 자,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옳은 것은. 축척 변경에는 임야도 이렇게 틀렸어요.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밀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자리가 지적도라고 바뀌어져야 된다. 다음에 2번. 하나의 지번배적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축척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제가 풍뎅이 그리는 거 설명했잖아요. 하나의 지번배적 안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500분의 1, 600분의 1, 1600분의 1 이렇게 다 지역마다 하나의 지역인데 축척이 달라요. 그럴 때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틀렸고 3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현재 공고일로부터 30일 내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 설치합니다. 이게 맞네요. 축척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이 점유라는 말. 이것 때문에 싹 다 바뀌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이 되게 중요하고 축척 변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수업 시간에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3번 정답.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 그 전의 면적과 후의 면적이 오차 허용범위 이내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 말이잖아요. 이내일 때는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밖에 안 났다면은 그냥 굳이 그걸 새로운 걸 해가지고 청산 절차 들어가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전에 걸로 가버려요. 전에 걸로 가버리면 청산할 필요가 없어지거든. 그런데 만약에 후에 걸로 가봐요. 그럼 면적이 증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청산한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일 때는 전에 걸로 가고 이게 초과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초과일 때는 후에 걸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틀렸고 다음에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여러분 공통 2로 이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고는 15일 이상, 통지는 20일 내거든요. 그럼 이건 공고냐 통지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에서 통지 있잖아요. 이 통지. 이게 통지가 20일 이내 이렇게 가야 돼요. 틀렸습니다. 해서 정답은 아까 앞쪽에 나왔던 거 3번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공부 정리와 통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자, 1번 토지이동 정리결서의 작성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편등록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구분하여라는 말은 이 각각의 지적 공부별로 결의서를 따로따로 써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2번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경우에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소관청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구조로 써지면 소유자 변경을 제외하고는 다 맞는다. 소유자 정리할 경우라고 써지지만 않으면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는 구조로 써지면 옳은 지문이 돼요. 이게 거의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된다. 3번 여기 나왔네. 소관청은 소유자 정리 소유 정리할 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맞고. 다음 4번 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하는 등기관세에 촉탁할 경우에 소유자에게 통지된다. 소관청은 소유자에게 통지된다 이런 구조로 나오면 소유자 정리를 제외하고는 맞는 말이다. 그래서
촉탁했지 않습니까? 촉탁했으면 그게 이제 5번에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4번하고 5번에 연결되는 지문인데,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 아니고 15일. 이게 틀렸어요. 만약에 변경 등기 필요치 않다 그러면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변경 등기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가야 돼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라고 했어요. 1번. 자,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초 측량 절차잖아요. 제일 먼저 계획 수립하고. 벌써 틀렸네요. 두 번째가 준비 및 답사죠. 계획한 거에 따라서 준비하고 현지 답사해요. 그 답사간 놈들이 뭐하냐? 그게 선점하고 조표하는 거다. 좋은 자리 찍고 경계지표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관측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성과표를 작성하는 이 순서로 갑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니은하고 디귿이 위치가 바뀌어있네요. 3번 지상건축물대 현황. 자, 현황 나왔네요. 이것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하는 측량, 이걸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황이라고 나오면 현황 측량이다 라고 지금은 맞는다 이 말했죠. 측량 성과 검사할 경우에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수행자에게 측량 의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의뢰의 대상이 아닌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검사 측량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 이 두 개는 의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 4번. 자,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합니다. 맞는 거죠.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맞는 거예요. 다음에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이 측량 검사 기간이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보다 우선하는 게 합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했을 때는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이 검사 기간. 이렇게 1번 정답입니다. 12번 지적법령상 적부심사 재심사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시의도사를 거쳐 지방지역원에 적부심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했네요. 오케이. 이게 되게 틀렸네요. 여러분 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그러니까 수행자도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시의도사를 거쳐서 지방지역에다가 청구할 수가 있다죠. 있다. X 1번 정답이네요. 2번 자,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해라.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내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다음에 3번.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한 전원이 서명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주세요.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원장과 참석한 전원이에요. 전원이 서명 날인합니다. 그래서 그 의결서 이것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한테 송부해 준다.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이때 시도지사는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줘요. 그래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7일이라는 거. 다음에 5번 4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라. 90일 내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그런 말이죠. 무난한 말이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지적법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지적법 12문제는요, 정말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운 북돋우기 위해서 좀 무난하게, 특별하게 어렵게 막 꽈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지적법은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